경험이라는 이름의 함정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타난다. 그런 까닭에 오래된 회사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회사일수록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노력은 위기 상황이 아닌 한 대체로 실패로 끝난다. 세계 기업사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0년대 전반기의 제너럴 모터스가 GM이 야심야만하게 추진한 세턴 프로젝트가 있다. GM은 새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50억 달러라는 당시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다가 새 모델을 개발하는 세턴 팀은 거의 완벽한 자유를 누렸다. 그런데 1984년에 디트로이트를 떠나서 테네시로 이사갈 때에 이 개발팀은 책상은 두고 갔지만은 과거의 경험은 가지고 갔다. 이런 탓에 GM은 경영 위기에 봉착한 2009에서 2010년에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말았다. 경험이라는 이름의 덫에 걸린 세턴의 공장과 자동차 모델은 결코 혁신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경험이 풍부한 경영자는 대체로 회사의 상황을 더 정확히, 더 빨리, 더 전체적으로 진단한다. 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제시된 여러 대안을 제대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경영자의 경험은 그가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앞으로의 상황이 그가 과거의 경험을 쌓을 때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경영자의 폭넓은 경험은 더더욱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 반면에 환경이 급속히 크게 달라지면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표현했다.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법칙은 그것이 성립되었을 때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침이 된다. 이러한 위험은 변화가 크고 빠르고 갑작스러울수록 한층 더 크다. 현재 많은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 예기치 못한 경쟁사의 출현, 인터넷의 환상적인 가능성, 금융기구의 이기에 의해 변해가는 소비자 행동 등의 기업이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비약으로 큰 수익을 올린 한국 화이자는 한미 약품 등에 내놓은 유서 제품 등에 크게 고전하고 있다. 세계 많은 항공회사 라이언에어 같은 저가 항공사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통적인 대중매체는 구글의 도전을 맞아서 쩔 줄을 모른다. 예스24 같은 인터넷 서점의 출현은 국내 도서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꿔놓았다. 많은 회사의 경영자가 경쟁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대처하려 한다. 그들은 자기 경험의 포로다. 경영자가 과거의 전략과 방식에 집착하는 경영은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더 강하다. 이제까지의 성공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은 변화의 가장 큰 적이고 기업 세계에서 성공은 또 실패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다.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저서 혁신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시장 지배기업은 백일의 잠재적인 피해자이다. 노키아,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전형적인 사례다. 어떻게 하면 기업이 경험의 덫을 피하고 경험과 혁신성이 적절히 어우러진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회사의 문화를 열린 문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전략이나 경영 방식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허용하는 분위기에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혁신적인 전략 및 경영 방식을 논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 조성이 이러한 문화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것은 조직 구성원의 경험이 다양하고 폭넓을 때 잘 이루어진다. 특히 전문가는 경험의 포로가 될 위험성이 크므로 회사나 업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가끔 만나는 것이 좋다. 차기적인 직무 순환, 해외 근무 부서 간의 자전 접촉 등도 도움을 준다. 임원 지인은 또 나이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도 좋다. 임원들의 나이가 비슷하거나 모두 나이가 많은 편이면 회사가 과거 경험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임원회의가 원로 회의로 전락하면 곤란하다.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경험의 덫을 피해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경영자가 쌓아온 경험은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배적인 판단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는 아이디어를 살펴보기 전에 경영자 자신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경영자는 언제나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듯이 비판적으로 경험하게 돌아와야 한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경영자의 그러한 어려움과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시장 점유율의 심층하는 이제라. 기업은 대개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근데 때로 그 목표들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 우리는 흔히 이익 목표와 매출액, 판매량, 시장 점유율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를 목격한다. 목표 충돌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사실 이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는 경영자는 매우 드물다. 나는 기업들을 분석하면서 마진 수익률, 이익의 절대 액수보다도 시장 점유율이나 판매량을 더 중요시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심지어 어느 유명 자동차 회사의 고위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0.1%만 떨어져도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20%가 줄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조금 과장되기는 했지만 매출과 시장 점유율 목표 위주의 사고방식이 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일본의 어느 유수한 전자회사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수익률이 2%에 불과하자 그 회사의 경영인과 컨설턴트가 열띤 토론 끝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CEO가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가격 인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 세계적인 TV 제조 회사들은 많은 액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무려 12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내었다. 업계 전문가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너무 많은 회사가 수익보다도 시장 점유율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매출 목표와 시장 점유율 목표가 이익 증대보다 현실에서 더 지배적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명한 PLMS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인 듯하다. 다음의 그림은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보다시피 시장 점유율과 투자 수익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의 투자 수익률은 5위 회사의 수익률보다도 약 3배나 높다. 그 결과와 또 전략적인 시사점은 간단하다. 시장 점유율을 최고로 높여라. 점유율이 이렇게 점유율 경험 곡선 효과 시장 점유율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크게 일조했다. 이 개념에 따르면 기업의 원가 경쟁력은 그것의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에 달려있다. 시장 점유율 높은 시장 점유율 자체는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 회사가 할 수 없는 이익 상승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가격 결정 원전에도 이익이 2배가 늘어난다. 가격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가격은 화폐가 나오기 전부터 존재했지만 그때는 가격을 화폐 단위가 아닌 상품 간의 그 교환 비율로 표현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업의 이익은 가격 곱하기 매출량 또 원가이므로 기업 경영에서 이익 동의는 가격, 매출, 원가뿐이다. 가령 어느 산업재 회사가 10만원짜리 제품을 100만개 팔았는데 개당 변동비는 6만원, 고정비는 300원이라고 해보자. 이것은 산업재를 생산 판매하는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익 구조이자 원가 구조다. 만약에 이 동인이 각각 5%씩 형성되면 이익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달라진다.
이처럼 가격이 가장 효과적인 이익 동인이고 그 이후에 종료되는 변동비 판매량 고정비 손이다. 가격이 5% 오르면 이익은 무려 50%나 증가하지만 판매량이 5% 증가해도 이익은 20%만 늘어난다. 그러보다 경영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격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가격에는 다른 마케팅 도구에 없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가격, 변동비, 판매량, 고정비. 첫째, 가격 탄력성. 둘째, 가격 결정은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광고, 마케팅을 바꿀 때보다 가격을 바꿀 때 판매의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 넷째, 경쟁사도 우리 회사가 광고 예산을 변경할 때보다 가격을 바꿀 때 훨씬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 다섯째, 가격은 광고 연구 개발과 달리 먼저 큰 자금을 제출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마케팅 도구다. 가격의 긴 역사와 엄청난 중요성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분야에서 웬만한 역시는 다 나왔을 거라고 추측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그 장부의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격 책정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 시스템, 방법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중에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별, 종류나 고객에 부여하는 가치를 추정해서 고객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예측하는 컨조인트 분석 같은 새로운 측정 방법도 있고 형태적인 가격 책정이라는 혁명적인 접근 방법도 있다. 2012년 여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0회 런던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에 비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바로 주최 측의 뛰어난 가격 정책이었다. 우선 가격을 나타내는 숫자 자체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강한 인상을 주도록 했다. 가장 싼 입장가는 20파운드였고 제일 비싼 것은 2012파운드. 2012라는 숫자가 늘 표지 가격에 나타나게 한 것이다. 덕분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뜻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차렸다. 어린이와 젊은이에게는 당신의 나이만큼 내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다가갔다. 가령 7살짜리 아이에게는 7파운드를 내고 7살 청소년은 17파운드를 내고 7살 이 가격 체계는 엄청나게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주최 측 커뮤니케이션 및 판매를 위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했다. 결과로 모두 입장권의 99%가 온라인에 팔려나갔다.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조직위원회의 입장료 수입 목표는 3억 7,600파운드였지만 창의적인 가격 및 커뮤니케이션의 전략 덕분에 실제 수입은 6억 6천 파운드, 약 1조 1,440억 원에 달했다. 이는 목표를 무려 75%나 초과달성한 액수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열린 베이징, 아테네, 시드니 올림픽에서 올린 수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런던 올림픽은 혁신적인 가격 전략이 얼마나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세계 제일의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는 2006년 세계 최초로 승객이 붙이는 짐에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승객의 짐 하나에 3.5유로를 내었지만 지금은 20kg까지 비수기에는 25유로, 성수기에는 3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고객이 1년에 수백만 개의 짐을 붙임으로 이 정책을 라이언에어는 수천만 유로의 추가 매출을 올리는 셈이다. 라이언에어는 이 가격 정책을 다음과 같은 놀라운 메시지로 전달했다. 이제부터 짐을 붙이지 않는 승객은 항공료를 약 9%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짐을 붙이는 비용에 대해서 반대하기가 어렵다. 나아가서 라이언에어는 승객들이 덜 좋아해서 가격 탄력성이 낮은 각종 부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나 악기를 고치면 50유로, 좌석을 예약하면 10유로만큼 비용이 올라가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2%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행정 서비스료도 6유로로 책정하고 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예약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은 더 올라간다. 라이언에어의 마이클 올리어리 회장은 이따금 화장실 이용료 같은 새로운 추가 요금을 도입할 것처럼 얘기하고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수의 고객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여전히 핵심 가능성이 크고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을 관리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뭘까? 그것은 바로 가치와 소비자의 효용이다. 고대 로마인은 이미 이 관계를 이해했던 모양이다. 이를 보여주듯이 라틴어에서 가격은 프리티엄인데 가치에 해당하는 말도 프리티엄이라, 즉 로마인은 가치와 가격을 동일시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가격 문제에 접근할 때의 기본 원칙으로서 괜찮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사실이다. 가격의 손으로 말은 값이고 가치는 값어치다. 가치, 값어치. 불황을 이기는 마케팅 전략이라. 2007년 여름 영어 문제. 거짓말 하지.